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들어왔는데요. 시장을 상당히 안정시켜 놓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하락 방어에는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구원투수라는 별명답게 큰 손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수급입니다. 수급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볼 테고요. 또 하나 변수가 있죠. 바로 환율인데요.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영향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열전 마스 오늘로써 벌써 90번째 공방을 맞이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과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5위입니다. 아이폰5의 국내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한국이 아이폰5의 3차 출시구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5의 출시일은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한국은 3차 출시국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5의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3차 출시국에 포함됐다면 최종 출시일은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제 랭킹 4위입니다. 국민 스마트폰 게임으로 불리는 애니팡이 최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불만이 커지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대행사인 YD온라인은 계약 해지 위기에 몰렸는데요. YD온라인은 애니팡을 만든 썬데이토즈와 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한 달 새 주가가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업무 소홀을 이유로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면서 향후 주가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로 내려가면서 기업들이 환율 흐름에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수출 비중이 75에서 8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약 2천억 원의 매출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최근 환율 하락 움직임에 따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과거 결제 비율이 높았던 달러를 줄이고 유로화와 기타 통화를 점차 늘리는 등 결제 통화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네, 2위입니다. 10% 룰과 함께 대표적인 연기금 주식 투자의 족쇄로 불리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제가 다음 주부터 풀립니다.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란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5개월 이내에 거래해 이익을 얻을 경우 이익을 해당 법인에게 반환시키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연기금들은 이 규제에 묶여 주가가 올라가도 차익 실현에 나서지 못하는 등 주식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 바로 1위 공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화제 랭킹 1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에 17일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올해 최장기 매도 랠리를 보였던 투신이 한 달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미국의 고용과 주택 지표가 개선된 데 이어 소매 판매 지수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도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급등했고 물가 지수는 안정된 수치를 기록하면서 당국의 부양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랭킹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100원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속에 원화 가치 상승이라는 방향성은 계속될 것이지만 문제는 환율 하락 속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안정돼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수출업체는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서 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율은 양날의 칼이죠. 환율이 오르고 내릴 때 수혜를 받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이 갈라지게 되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급격한 변동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도와 변동성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감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감자를 결정한 상장사는 EN3와 범양건영, 또 대한금속과 태산LCD, UB프리시즌, 또 스템사이언스, 경원산업 등 총 7곳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상장사들이 감자를 결의한 건수는 상장 폐지 법인을 포함해서 총 5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발생 건수는 이미 105건으로 2배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감자는 대체로 누적 손실로 인한 자본 잠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부실 경영에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잘못이야 경영진이 한 것이지만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 주주도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겁니다. 제발 이 부실 기업에는 투자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서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1조 8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실제로 저금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신용도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도 고리의 이자를 물고 있죠. 우리도 이 저금리 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추 대란의 포장김치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배추값이 상승하면서 김장시기를 늦추는 소비자들이 우선 급한 대로 포장김치를 구입하고 있어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배추값 상승세 여파가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곧 김장철인데 배추값이 또 오른다고요? 정말 안 올라가는 게 없는 세상이죠. 올해는 걱정 없이 김장을 하나 했는데 이러다가 손가락 빨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제던데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벌이는 본격 공방 시간이죠. 강론 을박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다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들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갭상승의 위치보다도 오늘 과연 양봉일까 음봉일까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11일 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캔들 기준으로 볼 때 음봉으로 마감한다는 건 아침보다 오후 종가가 빠진다는 거죠. 시장이 갭상승하게 되면 밀린다는 건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뭔가 좀 해외 정신은 괜찮은데 국내 정신은 뭔가 하나 나사가 아직까지 빠져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나사가 바짝 조여져야 되는데 나사가 풀려 있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테고요. 자, 최근 기관 매수세가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수급 흐름과 전망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갑론을박 시간인데요. 오늘 원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분께서 지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조금 늦고 있습니다. 양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갑론을박 주제 코스피 1950선 주목할 수급 주체는 과연 어디일까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하창모 팀장께서는 최근에 매수 흐름을 보여주는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에 주목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큰손 외국인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최근에 그 10월 접어서 매매 트렌드를 보면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급한 것은 바로 급등 2,000포인트 회복이 아니라 하방 지지력이죠. 실제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 1950선에서 한 80 사이에 붕 떠 있는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방어, 구원 투수가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선발 투수가 장을 당겨주는 것도 좋지만 역시 기관의 구원 투수가 지금 시장에서는 딱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한쪽만의 그 수급 가지고는 시장을 탄력적으로 끌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기왕이면은 뭐 투신도 들어오고 보험도 들어오고 다 좀 좋겠습니다만.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네, 전체적인 면에서는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뭐 외국인의 매수가 바로 돌아서기는 조금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지 흐름에서는 일단 오늘은 수적 외국인 조금 매수 200억 정도 사긴 샀습니다만은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그래도 한 5개월 연속 장을 1900 한 20, 30선에서 받쳐준 거는 연기금 매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보험사 고용 상품 계정까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좀 연기금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 제가 데이터를 좀 봤더니 지난 8월하고 9월 달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8월 달에는 한 1조 2천억, 9월 달에는 1조 1천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10월 접어들어서는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위주로 전기전자 업종으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은 연기금 사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좋죠. 외국인들 사는 것보다. 그렇더라고요. 뭐 화장품들, 게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전기전자도 베팅을 했습니다만은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스펙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도 매수를 해줬고요. 현대홈쇼핑 같은 관련주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연기금도 다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래도 최근 같은 그 수급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0억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방 지지를 볼 때는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오히려 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연기금이 사는 종목에서 오히려 수익률이 외국인 사는 것보다 헐떡이 높더라. 그런 것도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출연자분이 오셨어요. 네, HMC 투자증권의 잠실지점 김관수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조금 방송 시간 맞춰서 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올림픽대로가 좀 많이 막히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느라고. 예, 예. 날씨가 추워지면 또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떤 기관, 외국인 중에 어떤 수급 주체에 좀 주목을 해야 하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단은 먼저 듣기로는 김관수 과장님께서 외국인의 수급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의견이 어떻게 되시죠? 일단 외국인의 매수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상당 부분 많이 끌어올려졌고 그 지수가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수가 또 하방으로의 그 방향성이 열려 있을 때 연기금이 다소 방어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가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먼저 받쳐주어야 하고요. 현재 기관의 매수가 어느 정도 이런 그 외국인의 공백기를 좀 수급을 메워주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는 있으나 지수가 현실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좀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네. 외국인의 매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쟁점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쟁점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에 온기가 도는 것은 사실이죠. 당분간 기관들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짤막하게만 좀 해주세요. 하창목 팀장은 기관의 수급이 시장을 지지견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뭐 투신의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00선 초반에서는 기관이 주식을 사겠다는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는 기관의 방어 의지가 장의 어떤 정치 불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김관수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기관이 증시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네,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가 현재 연기금에 의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의 매수에 의한 지수의 어느 정도 방어라든지 끌어올림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께서 앞서 기관 매수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못다 하신 얘기 있습니까?
일단은 뭐 사실 이야기는 많이 할수록 챙기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기관에 보면 한 7개 정도 투자 기관이 우리 투자가분에 좀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관의 성격을 좀 아신다면 우리 투자가분들이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관이 사면은 다 기관인 것 같죠. 하지만 그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뭐 금융투자회사도 있고요, 보험상품, 투신, 뭐 은행, 연기금, 국가지자체 있는데 제가 크게 한 3가지 섹터만 설명해 드리면 네. 투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다시피 펀드입니다. 그래서 펀드 환매가 들어오게 되면 투신사는 무조건 팔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약간은 큰 장이 올 때는 투신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박스권에 들어갔을 때는 투신의 매매 동향 자체는 시장 기여도는 작다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보여드릴 것이 바로 연기금인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토종 자금인 것도 되고요. 주식을 살 때 좀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무식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시간 기증권사의 오퍼레이터를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100주를 사라 그러면은 12시 10번 나눠 할 수도 있고요. 1시 이후에는 50주를 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12시 전후에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실제적으로 차익거래 비중이 높은 투신이나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매매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데 오히려 연기금 쪽에서는 한번 들어왔다면 계속 들어가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보통 5%를 아직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5% 올라올 때까지는 상당히 좋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매매도 보실 때 특히나 연기금의 매매 동향 계속 체크하시면 시장에 대한 전망, 종목에 대한 전망 좀 유용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김관수 과장께서는 앞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당분간은 기관들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 지난 9월 3일 이후부터 전일 그 코스피 지수에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이어진 것이 2조 한 9천억 원, 약 3조 원 가량의 지금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네. 기관은 이 기간 동안에 1조 2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그 계속 지수가 2천선에서 공방이 이루어질 때 그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약 1조 한 9천억 원 가량의 투신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를 하락시키는데 좀 일조를 했는데요. 이때 연기금이 약 1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지금 그 투신에서 매도한 금액 분량만큼의 그 매수세가 좀 받쳐주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은 그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PER이 약 8배 수준으로 지금 저평가되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좀 공격적인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보면은 9월부터 한 12월 사이에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저평가 종목에 의해서 그 시총 우량 종목들을 좀 주워 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현 시점부터는 그 연기금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이러한 그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지키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그 지난주까지는 개별 종목들이 좋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장중에 상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하락세로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이 중소형주,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할 때인지. 하창복 팀장, 코스닥이나 이 중소형주에 대한 매매 전략,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하창봉 팀장님께서 중소형주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관수 과장님은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기술주들이 당분간은 좀 더 그 랠리가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현재 일부 종목들에 의해서는 좀 고평가되어지고 있고 약간의 버블도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소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중에서도 향후에 꾸준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대응 가능해 보입니다. 네. 하창봉 팀장은 이야기를 하다가 말은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일단 없을까요? 운만 띄우신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네. 네, 운만 띄었습니다. 쭉 해줘도 되는 건데. 오늘 좀 날씨 추워서 좀 짧게 꺼내가려고 했습니다. 네. 네, 코스닥,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 사실 조금 공포스럽습니다. 520선 정도 있고요. 528선 정도 되는데, 이제 코스닥 우리 김관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목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종목이 있고, 묻지마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3박스를 보통 갖추고 있죠. 하나가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수급, 또 하나가 지금 실적에다가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섹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 네. 역시나 최근에 보면은 그 IT 종목들 다 빠지는 거 아닙니다. 스마트 부품주 일부 종목들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코리아 서큐트라든지 예스맥, 일진 디스플레이, EAK, 뭐 멜파스 이런 종목들 실제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다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 실적이 좀 되고 실제 향후 성장세 있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코스닥에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뭐 잘 가는 종목 중 하나가 뭐 의료기기가 있죠. 의료기기 오스틴 임플란트라든지 바텍 이런 관련주들이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가는 겁니다. 물론 연기금의 쏠림 현상 때문에 좀 강해간 흐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이 그냥 퍼 30, 50 그냥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멘트를 가져가시고요. 한 가지 문제되는 섹터가 바로 엔터, 카지노, 환반, 전자결제까지 저는 조금 붙이겠습니다. 엔터나 카지노 같은 카지노는 조금 다른데 엔터주는 사실은 과열은 과열입니다. 뭐 사실은 그 와이즈엔터가 뭐 10만 원 정도 하는 거는 싸이 효과 사실 경제적으로 효과하기는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과열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자결제 관련주도 제가 볼 때는 과열입니다. 과열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사실 한 자산의 20% 이내 정도에서만 손절 짧게 이익 길게 가져가신다면 수익률 게임에서는 오히려 뭐 과열 속에서도 기회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획가수 과장께서는 뭐 추가적으로 뭐 코멘트 하실 거 없어요? 네, 일단 뭐 차트를 잠깐 보면서 그러면 네. 코멘트를 드릴까요? 현재 지금 그 외국 나스닥 지수 차트하고 코스닥 지수 차트를 좀 같이 일봉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네. 현재 그 지수대를 보면은 나스닥 쪽에서는 그 60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상방향으로 좀 움직여주는 그 지지선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1선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지지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대로라면은 어느 정도 좀 눌림목에 좀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조정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나스닥 쪽에서의 그 지지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나스닥이 60일선을 견조하게 좀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코스닥 쪽에서도 20일선을 좀 견조하게 받치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과 코스닥 뭐 차트까지 비교를 일단 해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벌써 1,105원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꼽고 계시는지 먼저 하창봉 팀장님. 네, 저는 아무래도 그 해외 수입 원자재 비중이 좀 높은 섹터가 네. 조금 더 수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대표적인 섹터는 뭐 유틸리티라든지 음식료 관련 섹터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음식료와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그럼 김관수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네, 업종들? 일단 그 소비재 업종 쪽에서 아무래도 그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관련해서는 그 환율 수혜를 받기 때문에요. 그 소비재주들이라든지 여행주들, 금융주들 이런 환율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공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인 의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 뭐 음식료하고 유틸리티 업종 꼽아주셨는데요. 네. 꼽아주신 이유와 함께 환율이 내려가다 보면 이제 수출주들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수출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같이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아까 그 뭐 화재 남녀 이야기 속에서도 실제 환율이 10원 내려가면 현대차의 어떤 수출 타격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국내 이제 보통 간단히 생각하면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 국내 기업에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은 매출로 가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간다는 거죠. 오히려 영업 손이 난다는 겁니다. 환차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어떤 그 대부분이 물론 뭐 대형준 수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분리할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땐 가장 조금 타격을 받을 업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건설 업종도 상당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외 수주 부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매출 자체를 달러로 잡는다는 거죠. 근데 달러 가치가 때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료와 유틸리티입니다. 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적으로 뭐 대상도 마찬가지고 CJ 제재는 마찬가지 대부분을 수입해 오죠. 수입을 해오는 입장에서 더 많은 달러를 사서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곡물가 오르는 건 있긴 있습니다만은 원가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음식료 쪽은 다른 섹터보다 원자재 가격을 레깅 효과가 있어가지고 원자재를 가져오는 시간하고 나는 파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된다 말씀드리겠고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뭐 원화 부채, 외화부채 비중이 높은 섹터가 사실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히려 저는 한국전력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관수 과장님, 일단 하창봉 팀장님께서 수출주에 대해서도 전망을 한번 해주셨고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부터 수출주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 수출에 네. 대한 그 가격 부담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화 가치가 부분들이- 높아지면. 예,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전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주가의 눌림목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이런 환율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런 그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많이 절상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그 수출주보다는 수입 내수주들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흐름을 보여주는 경향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여행하고 항공주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대표적인 워낙 강세 수혜주들로 꼽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이 조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최고가인 65,000원을 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좀 씀씀이가 또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여행 업종에 그 찾아오는 그 소비자분들 좀 많으실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또 겹경사로 사실은 또 해외에서 내국 방문자 수들도 많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여행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환율과 수급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뭐 환율 1,100원이 깨지는 것이 거의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은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추가 하락을 좀 그 경계하는 뭐 그런 적이 그 외국인들은 또 매도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하창봉 팀장께서는 환율과 수급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사실 이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115원 정도 있다가 뭐 최근 며칠 사이에 갑자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아마 스페인 쪽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 쪽의 어떤 그 우려 자체가 완화되다 보니까 유로화가 지금 1.31달러까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로화 급등 자체는 바로 상대 통화인 달러의 약세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달러의 약세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는 강세, 원화가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잠깐 제가 원달러 차트 잠깐 같이 보겠는데요.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왜 이제 큰일 났냐 그러냐면 네. 사실 그 뭐 저는 아까 수혜업종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내려가면 사실 수혜업종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빠진다고 저는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원달러 환율의 주봉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큰 회사들은 원래 연초에 어떤 그 저기 한은에서 발표하는 환율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키코까지는 안 간다 그래도 최근 3년 내 1,100원이 상당히 강력한 하단 지지선이었다는 거죠. 지금 딱 바운스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통화 선도 거래를 좀 먼저 체결을 하죠. 근데 통화 선도 거래를 체결하더라도 정권 관리에서 실제적으로 1,100원 정도의 락을 끌어놨는데 그게 꺾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데미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 반해서는 조금 부가 설명드리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좋을 게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환율은 가장 중요한 것이 1,100원, 1,05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내려가냐입니다. 네. 변동성인데 지금 장기간의 변동성이 좀 커졌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국내 수급으로 잠깐 보면 오히려 외국인의 환차익 욕구를 좀 감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환율 좀 약세는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매수를 환차익 욕구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보니까 한은에서 정부 당국에서 1,100원 이탈하게 되면 개입하겠다 이런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 또 월 말로 가면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들어오니까 1,100원 밑에서는 방어하겠다 했는데 과거 제가 제가 8년 정도에 8년 제가 선물 회사를 좀 다닐 때 원달러 그 개입하는 거 잠깐 보니까 국내 개입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하는 척 하다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적인 환율 하락은 약간은 1,100원 이탈 가능성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환율 하락하니까 이제 어쨌든 좀 큰일이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관수 과장께서는 이 외국인 환차익 노리고 많이 이탈할까 봐 저희가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수급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그런 그 환차익을 노리는 좀 매도세가 이어질 것은 좀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양방향에서 지금 주식에서 수익을 낸 것을 이미 지금 그 환차익으로도 또 양방향에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대응은 좀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구간대에서는 지수가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좀 유의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원화 강세는 흐름은 기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이 지금 계속 풀리고 있는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들이 계속 시장에서 풀리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앞으로 좀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현재 이런 것들이 그 아시아의 그 이머징 마켓에 상당한 그 자금들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원화 강세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주식에서 이제 그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환차익을 노리고 이탈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환율과 수급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갑론을박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일단 마련했는데요.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네,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보고 오셨는데요. 1970년대 PC 산업을 발전시킨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또 네.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가 각사의 대표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라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PC 산업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주역들입니다. 이제도 뭐 각 사에서 새로운 버전의 제품들이 대기 중에 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야간 산책에서는 PC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8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윈도우 8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보 팀장, 윈도우 8이 나온다 그래요. 저는 사실 윈도우 8 나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PC가 무거워져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XP도 마스터 안 했는데 벌써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랑 같은 수준이고요. 네. 예, 아이템. 하지만 윈도우 8이 나오면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제 물론 그 우리 윈도우 8을 기다리는 어떤 고객들의 어떤 미지의 판단의 차이겠는데요. 어떤 뭐 큰 트렌드는 이제 기존 PC에서 약간 태블릿 PC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PC에서의 마우스로 핸들링 하던 것을 지금 이제 스마트 기기이기 때문에 윈도우 8는 기존 PC에다가 스마트 기능이 부과되면서 상당히 뭐 좋은 컨텐츠가 들어오는데 일단 시장에 일단 나오게 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보통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는 신제품 같은 경우는 빨리 매수를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걸 적응하는데 시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보겠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약간 제가 생각한 거는 오히려 태블릿 PC 쪽이 약간은 제가 보니까 약간 정체되어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물론 다음 주에 아이패드 미니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스마트폰을 좀 크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5인치 수준의 약간은 그런 그 태블릿 PC들이 약간 크기가 어중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것 시장에서 좀 평가받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관수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태블릿 PC 많이 들고 있는데 윈도우 8 관련 수혜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관련 수혜자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 PC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뭐 애플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PC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양화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그 타격을 좀 많이 입었었습니다. 기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좀 꼽아볼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조금 부진했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연성 회로기판 쪽에서 인터플렉스하고 플렉스컴 이런 정도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개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개 좀 압축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가장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존의 PC 쪽에서 어느 정도 생산량이라든지 그 기존의 그 반도체 재고 물량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좀 더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최근에 주가 뭐 형편이 없었죠. 그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도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여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하창봉 팀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윈도우 8이 나오면 좀 재평가가 될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주시고요. 앞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도 신규로 접근해도 가능한 자리인지 매매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그 지금 김관수 과장이 말한 대로 사실 실질적인 수혜주는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걸 태블릿 PC를 만드는 업체가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관련주,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무겁고 실제적으로 뭐 다른 많은 비즈니스 부분 중에서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품주, 터치 패널 업체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보이는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터치 패널 쪽에서 SM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사실은 뭐 삼성전자형 스마트폰용 부품 터치 패널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에서 아마 윈도우 8을 탑재한 스마트 태블릿 PC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SMA 터치 스크린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윈도우 8 테마 주지 않나, 관련 주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지금 좀 투자 전략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네. 상당히 지금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코스닥 중에도 다 빠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이 되고 성장성 있는 거는 좀 가는데 네. 지금 10월 접어들어서 최근 5개월 연속 가파르게 오른 것이 아무래도 다음 주 출시 예정인 윈도우 8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기간이 좀 단기적으로 들어왔지 않나 봅니다. 최근 5개월 연속 실제적으로 보험 상품 계정, 금융투자 계정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거 좀 생각하신다면 S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데 투자 팁에 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번 매수 조정 가격을 조금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면서 매수 가격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 뭐 16,000원 전후 사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왔을 때 좀 사보시고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14,000원에서 바로 리바운딩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이라면 14,00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보는데 전체적인 관련 맥락은 SMAC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올랐다기보다도 사실 기존에 갖고 있는 스마트폰 부분에서의 실적 자체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오른 게 같이 중첩됐기 때문에 중장기적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자신이 PC를 보다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일이 됐는데요.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정석 투자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간 산책의 플레이리스트 실리콘밸리의 신화 함께 보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볼게요.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조선주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중 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셀바이 선택해 주시죠. 바입니다. 바이. 두 분 일단 의견이 일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률이 좋으신 하창봉 팀장님 먼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바이 의견 주셨네요. 네, 바이는 바이인데 사실 뭐 그렇게 길게 볼 바이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워낙 좀 빠졌기 때문에 바이고 또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바이입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빠진 걸 보면, 오늘 상승한 걸 보면 유럽위기에 대한 어떤 진정기대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33,000원까지 빠진 것은 바로 실적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3분기 실적 잡히는 것이 과거에 실제로 저가 수주로 인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하는데 실제로 영업이익 감소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조선사들이 영업이익을 잡을 때 헤비테일 방식으로 그 매출을 잡습니다. 꼬리가 앞에는 실적을 조금 잡고 막판에 배를 인도하는 시점에서 많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리하다 보는 것이고 삼성중공업을 우리는 해양 플랜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매출 캐파에서 아직 30% 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조선업황에 대한 비유는 조금 부정적이다. 그리고 유럽이 지금 스페인이 구제 금융하더라도
선박의 가장 큰 키워드, 선박 금융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한 매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는 36,000원 밑에서는 항상 좀 매수 의견을 가져가는 것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김관수 과장께서도 삼성중공업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일단은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아직 그 불황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단기간에 이 1월발 리스크들이 당장 해결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대이기 때문에요. 다소 이런 부분은 좀 악재이기도 하지만 현재 그 삼성중공업이 그 조선 외에 뭐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다른 매출처를 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주가도 어느 정도 지금 3만 원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가격권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 저점이었던 구간대인 3만 원 초반대를 지금 3번을 지금 바닥으로 다지고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3만 원 그 초반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대를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다소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되어집니다. 뭐 썩 지금 주가가 아주 긍정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좀 기대하기는 다소 조금 어려운 업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권에서는 4만 원 초반대에서 3만 원 초반대 이 박스권이 지금 횡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권에서는 좀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4만 원 초반대에서는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시는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된다고 하면 누적 수익으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네. 매매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학주 중에 하나를 꼽았는데요. 바로 LG화학입니다. 경쟁사의 파산 소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고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LG화학 두 분의 셀바이 선택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바이. 네. 예, 두 분 다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하창봉 팀장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부도가 났습니까? 파산이라면 LG화학은 좋겠죠. 사실 오늘 그런 이슈가 조금 나왔는데 네. 사실 그러면 단발성 이슈보다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매력이 있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한 뷰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만은 역시 2차 전지로 대변되는 정보, 전기전자 소재 쪽에서는 상당히 결국 성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화학업종에 속해 있으면서도 LG화학의 어떤 그 매력은 계속 유지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니까 오랜만에 차트를 보면서 차트가 너무 이쁜 종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물론 차트라는 건 이제 보는 사람의 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봉 잠깐 보고 계십니다만은 실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트렌드 라인을 좀 그어놨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점을 좀 확인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LG화학은 일본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은 조만간에 만약에 33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시세 탄력성이 붙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일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들일 수 없는 것이 주봉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2011년 4월 이후로 하향 트렌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기적인 뷰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올라오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33만 원 수준에서 과연 어느 정도 시세 탄력이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 매수 또는 단기 익절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면서 현재 수준 32만 원 수준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관수 과장님도 오늘은 뭐 다 사이좋게 의견을 일치를 하시는데 바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슈, 뭐 어떤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찾으시죠? 예, 일단은 뭐 화학 업종 아직 섹터 그렇게 그 흐름이 썩 좋은 구간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주가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사업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만 놓고 봐도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는 구간대에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바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주가가 아주 강한 상승 반등을 이루기에는 좀 다소 업황이 좀 받쳐주지 않는 관계로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과 같이 박스권 매매가 좀 가능한 구간대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가격권에서는 사실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좀 더 견조하게 그 천천히 좀 우상향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지금 보게 돼도 뭐 50월선을 좀 견조하게 좀 받치면서 주가가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가격권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선이라는 것이 좀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권에서도 매수가 좀 대응이 가능한 구간대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LG화학의 두 분의 매수 의견,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결정적 한방이 될 수 있는 종목 부탁을 드렸는데 공개를 해주시죠. 먼저 하창봉 팀장님.
네, 스마트 기기 관련주 제가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서원인텍까지만 네. 해주시고요. 예, 네, 서원인텍이요. 그리고 김관수 과장님은요? 저는 하이소닉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바이소닉. 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하창봉 팀장께서 서원인텍 이제 지금부터 쫙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결정적 한 방이라 그래서 마음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형 스마트폰 부품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사실 뭐 기존에 어떤 그 삼성 그 핸드폰 보면은 오른쪽 손잡이 같은데 말랑말랑한 고무로 된 키패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납품하던 것이 서원인텍이다 말씀드리겠고. 한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다 보니 그런 것이 빠져버렸죠. 약간 주춤거렸는데 다시 한번 갤럭시 S3에서부터 다시 고무 키패드 같은 것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자사주 성격을 가지는 종목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 운용사가 입지를 한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 자산 운용에서 한 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5% 딱 넘어가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5.35%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흐름에 했을 때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자산 운용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좀 천천히 가는 성격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성장주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이런 흐름 자체 기간에 단기적인 매수가 조금 부과된다면 시세 탄력성은 저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최근에 아까 너희들 말씀 이 스마트 부품 관련주들이 잘 가는 것은 삼성과 애플의 어떤 특허 소송 이슈가 조금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 기기들이 잘 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투자 의견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그 9,000원 예 그렇죠 한 6,000원 정도에서 많이 급등한 이후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4,500원에서 한 6,000원까지 올린 거는 바로 국민연금의 기관 매수 자금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나서 안 빠지고 머물러 있다는 거는 매기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소음 바뀌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기세가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전체 흐름 봤을 때 이런 상승세가 간다면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5월달 신고가를 넘어서는 8,5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바로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팁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6,300원입니다. 한 6,300원 밑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고 약간 이제 제 손절 라인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700억 정도의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최근에 박스권 하단했던 5,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신다 그랬을 때는 조금 잡으시고요. 조금 시세를 즐기시면은 충분히 정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원인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김관수 과장께서는 하이소닉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하이소닉은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자동 초점 모듈을 지금 생산하는 오늘 두 분이 정말 업체입니다. 마음이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네. 부품주. 네. 현재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이런 관련 부품들을 그 대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그 좀 그 기술력이 받쳐주고 있는 업종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하창봉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초점 그 모듈 장치를 좀 만드는 그 제조 회사인데요. 그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 스마트폰에는 그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이게 핸드폰 하나에 지금 2개의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어느 정도 그 세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렌즈 초점을 자동으로 제어를 해준다든지 혹은 뭐 얼굴 인식을 해준다든지 또 줌 기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지면서 좀 그런 기능들을 부가적인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고화소 그 화소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모듈에 대해서 좀 더 기술력이 있는 모듈을 좀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하이소닉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펜텍에 지금 전략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도 이런 그 2분기 지금 매출액도 2분기 매출액이 한 130억 정도가 나와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한 17% 정도가 신장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장 이후로 주가가 상당 기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장했을 때 당시에 지금 11,000원 선에서 쭉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그 5,000원 선까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U자형 곡선을 그리면서 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상승 기조 흐름이 계속 좀 더 이어져서 주가는 좀 더 그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네. 매수 가격은 현재 뭐 시점에서 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목표 가격을 좀 더 윗방향을 보고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유럽 시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경제 지표는 나올 테고 기호 얘기가 나왔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분기 순이익이요. 전년 대비 95% 감소를 하면서 겨우 손익 분기를 유지했습니다. 펩시와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 건축 허가 건수까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굿럭.